이니스프리 재단 창립을 하고 이사장 대상자로 이렇게 천거를 받을 때 그건 아니다 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맡아주셔야 된다면 그래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재단의 설립 취지가 뭐냐 물었어요. 이니스프리는 제주도의 자연산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청정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이니 제주에서 얻은 이익을 환원하는 것도 있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서상원 회장님의 정신을 심어놓고자 하는 뜻에서 이걸 합니다 이랬거든요. 거기서도 내가 그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은 서상원 회장님이 제주 사랑 정신이 제주도는 하와이에 못지않은 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잘 가꿔야 된다. 돌멩이 하나, 나무 한 뿌리 다치지 말고 이제 원형 보존하면서 잘 가꿔야 됩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풍부한 해산물, 따스한 이 서귀포의 좋은 감귤, 여기에 녹차를 더하면 제주도는 하와이에 못지않는다. 이 어른이 우리가 술을 먹고 할 때마다 설명을 하거든요. 서상원 회장님이 제주 사랑 정신을 구현한다. 옳다. 이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전 그러면 내가 제주 사람이니까 제주도를 대상으로 설립이 되는 재단이니 2년만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승낙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이면은 만기가 돼요, 임기. 그래서 지금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회장님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전에 공직생활 출발할 때 시대 상황이 제주도에는 농업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적인 그 소명이 있었어요. 제주도는 척박한 토양 또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식량작물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식량 확보하는 수단은 좋은 작물을 선택해서 재배하고 그 작물에서 얻어지는 돈으로 식량을 구입해서 생활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여유롭게 잘 살게 하자.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펼 때에 감귤이 제주도의 최적의 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귤을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장목으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제주도에는 임금님께 진상하는 감귤, 특정 계층들이 이용하는 이런 감귤 이런 것이 있었을 뿐 주민들이 생활과의 관계는 없는 작물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실천한 실무자였습니다. 개발도 하고 농민들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농업정책과 크게 인연을 갖습니다. 70년대 중후반쯤 되면 제주도 중산가지대 이 넓은 지대가 다 버려지니까 개간을 해서 농경지로 만들고 감귤나무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돈이 되는 작물을 가꾸게 하자. 중산간 개발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 담당을 제가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70년대 들어서 제주도의 황금 작물로 성공을 한 거죠. 감귤나무 10그루면은 아이들 대학을 졸업시킬 수 있는 이런 고소득 작물로 성장해가지고 가난하던 수천 년 내려오는 제주도가 짧은 기간에 활기찬 이런 농촌으로 탈바꿈을 한 거죠. 저는 꿈이 시장이나 도지사를 해서 정말 제주도를 특색 있는 고장으로 주민들이 그냥 편안하고 넉넉한 제주도로 가꾸는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제가 시장군수 양성반도 나오고 사무관 시험도 합격하고 큰 꿈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상원 회장님께서 좀 만나시자고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당시 제주대학교 허인옥 교수라고 계세요. 1년 선배 되신 분인데 농업 분야의 전문 교수죠. 연락이 왔어요. 서성원 태평양그룹 회장님께서 한번 만나고자 하는데 만나주실 수 있느냐. 얼핏 생각에 민원, 그 당시 전화 오는 게 민원을 부탁하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서귀포에 있는 시내의 어느 다방이다. 그러면 몇 시까지 가겠다. 가보니까는 허인옥 교수도 안 계시고 하늘색 푸른 잠바에 영감 한 분, 수행원 한 분하고 두 분이 다방에 앉아 계세요. 내가 어느 분일까 해서 이렇게 당황하고 계실 때 박 선생이냐고 그렇습니다고요. 인사를 드렸죠. 이제 민원에 관한 말씀이 계시겠지 해서 자리를 앉았더니 첫 말씀이
박 선생, 저하고 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랬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일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는 거죠. 민원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주실 걸로 되묻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도 나중에는 알아듣고 제가 제주도에서 이 녹차 사업을 좀 하고자 한데 이게 같이 일할 분이 쉽지가 않아서 박 선생이 좋겠다고 말을 들어서 같이 일하기를 희망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래요. 제가 당황한 거죠. 제가 당장 현직에 일도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했죠. 이제 아이 그렇지 말고 일을 딱 합니다. 태평양 하면 농구, 화장품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정도로만 알지 제가 모르니까 또 공무원 하던 사람이 기업에 가서 뭐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신도 없고요. 그러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 계속 아니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랬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고향이 이북인데 제주가 너무 좋고 기후가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따뜻하고 감귤을 재배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은 여기에 녹차도 재배를 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게 하고 나도 말년에 녹차를 재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대기업이 자동차나 만들고 전자제품이나 만들고 이렇게 공산품을 만드는 것이 기업인 줄 알지 농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외잖아요. 특히 이제 농업인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환금작물을 자꾸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내 뜻에 이게 와닿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때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집 와서 참 고민이 많았죠. 내가 이 시장군수나 도지사 한번 해볼까 하는 거 꿈을 접어야 할까. 진짜 옳은 일인가. 반대죠 집에서. 반대뿐만 아니라 2달 동안 사표 수리 안 해줘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왜 남의 직원을 뺏어가느냐. 기업에 있는 사람을 죽일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주 고민이 많았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 녹차는 이게 우리 제주에 알맞은 것이라고 생각은 못 해보고 아주 얕은 상식이었는데 제가 공직에 막 입문해가지고 얼마 안 된 때 66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행정시찰을 가는데 일본 전 농촌 농업시험장 한 달 일정을 전부 돌아봅니다. 근데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녹차를 제가 마시게 됩니다. 한 군데 가면은 녹차를 줍니다. 옮겨서 또 다른 데 시찰 가면 또 녹차를 줍니다. 또 옮겨가면은 또 녹차를 줍니다. 그 1시간에 3군데 가면 3잔을 마시고 5군데 가면 5잔을 마셔요. 그 녹차에 제가 아주 질린 사람입니다. 처음 마셔보는 것에 그 맛도 잘 모르는 데다가 계속 마셔놓으니까 속도 쓰리고 아니 주는 거 그 한국 사람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안 마실 수도 없고 계속 마시다 보니까 엄청 부담이 된 거예요. 그 생활을 한 달 한 겁니다. 그게 제가 녹차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몰래 도순 농장을 가봤어요. 그만하게 만들었는데 꽤나 깔끔하게 만들고 일본에서 보던 그 차밭이에요. 야 이게 감귤과 병행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작물인데 개발에 꿈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주도에 중산간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내가 이걸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꿈을 여기서 펼쳐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거든. 내가 어떤 직급을 주고 봉급은 얼마 주겠습니다 하고 물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한번 해봅시다.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게 전부예요.